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19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그리고 또 일요일 날 미리 올라가는 파워시황으로 찾아뵙는 오늘 월요일의 한 주 시작입니다. 네, 썸네일을 조금 좀 유아틱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중도를 팍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미국 시장 마감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못 갑니다. 오히려 우주의 기운이 한국의 아시아 시장에 조금 더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은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점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정체 이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미국 쪽에 들어갔던 서학개미도 그렇고 이제 많은 관심들이 일단 뜨겁게 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전이되는 과정, 이게 보여주는 현상들이 아닐까 싶고요. 단순하게 한국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강하고요. 한국과 좌우물결로는 대만도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로 봤었을 땐, 근데 지금 AI 시대에 기술주 AI 하드웨어의 강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렇게 대만의 강세다, 한국의 강세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그게 시장의 트렌드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대만 동향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만도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바라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미국은 너무 딥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미국 쪽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만 체크하게 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장 관련된 쪽에서 약간 조금 노이즈 비슷한 게 나왔고, 관세 발언도 나왔고, 당장 지금 연준의장 관련된 얘기는 케빈 헤셋으로 거의 얘기가 돼 있다가 지금 반대로 케빈 워시, 헤셋이 아니고 워시 형님으로 바뀌는 분위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 분 다 비둘기파입니다. 하지만 비둘기의 날개가 엄청 큰 쪽은 헤셋 형님, 그리고 워시 형님은 그보다 같은 비둘기지만 그 정도는 아닌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에 고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러면은 이분은 남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 내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가슴 앞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러면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혹시나 헬셋 같은 왕 비둘기 형님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단 아니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금리가 팡 튑니다. 4.2까지 올라갔어요. 조금 부담이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안착을 해버렸다, 이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원자재까지도 하락해버립니다. 가상화폐는 그냥 뚱한 모습들이고 뭐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자재는 하락으로 보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이제 연준시장 교체되고 좀 빠르게 들어올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못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유동성은 이제 고민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EPS 상승만 가지고도 빵빵하고 뜰 수 있는 쪽의 섹터나 그런 국가 쪽으로, 글로벌 쪽도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대만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밸류는 유동성으로 있어서 주는 게 좀 주춤주춤하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S&P 500 지금 역사적으로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22배까지 와 있다. 이게 더 못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죠. 요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미국 시장도 팍 나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을 그래서 너무 비중을 늘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는 쪽의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개인적으로 이제 방산 쪽, 근데 해군 쪽을 키우겠다, 뭐 헌팅턴 인걸스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우주항공 뭐 이런 특별한 섹터 쪽에서 미국도 로봇 강해요. 이런 쪽들. 또 바이오도 강한데, 바이오는 일단 금리의 기반이 아니라 그냥 성과, 릴라이릴이나 노브노디스크가 끌어가는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세상, 이런 식으로 미국도 요거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당되는 쪽들, 또 에너지 쪽 강하죠. 이런 쪽들로 가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또 그린란드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그린란드는 지금 분위기는 지금 유럽 쪽에서 나토 국가들이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수호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가서 외교적으로 뭘 좀 풀어보고 해보려고 했더니 뭐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니네 관세 10%딱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감은, 그러니까 유럽 관세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좀 지정학적 문제가 다시 커지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아직 결론 전혀 안 났고,
약간 군사적인 대응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란이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린란드가 떠올라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 끝이겠느냐? 중남미도 아직 다 해결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나오고 있는 베네수엘라 접수, 그 다음에 다음이 뭐 콜롬비아나 뭐 또 쿠바 이런 식으로까지 딱, 쿠바는 바로 또 밑에 앞마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 약간 액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마이크로는 또 마크 리우 이사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 TSMC CEO 그런 분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7% 급등, 내부자 매수했다. 22년도 이후에 첫 내부자 매수다. 요거는 업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크고 분위기가 좀 크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이 오자마자 물론 회사가 연봉이 뭐 1,000억인데 그 중에서 100억 샀다.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왜 이 시점에서 주식을 100억이나 샀느냐라는 쪽들로 옮겨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마이크로는 목표가가 지금 다 $400, 뭐 $450 이렇게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역시나 뜨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 비만치료제 쪽에서 경구용 비만치료제 판매 호재 경구용입니다. 이런 쪽에서 노브노디스크가 강하게 올라갔다. 뭐 지금 협업 준비하고 있는 건 D&D나 아니면 또 D&D가 그쪽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경구용 쪽에 대한 분위기도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쪽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 야간 선물은 0.11 강보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쪽에서 국내 증시도 일단은 시작은 분위기가 강세 쪽으로는 가닥을 잡아갈 것 같은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러니까 딱 이번 주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4,840 그렇게 되면 5,000포인트가 이제 2, 3% 남겨진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지금 다음 분위기,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단기 기업은 좀 벌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4,800선 초반이나 뭐 이런 쪽에서 살짝 눌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큰 이상은 없어 라고 할 분위기가 더 크기 때문에, 게다가 또 한국의 기대감은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대해서 지금 보여줄 거 4분기는 이 정도, 뭐 이렇게 4분기가 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1분 올해 2026 기대해라 라고 하는 섹터나 어떤 그런 쪽에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반응하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실적 얘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역시나 있기 때문에, 아직 쉽게는 일단 이탈은 뭐 이제 쉬는 건 있어도 추세가 꺾이지는 않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일단 여기까지 온 거 한 가보자 5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럴 때 몰아쳐야지 언제 또 가겠습니까? 이제 실적 부분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고 거기다가 현대차 뭐 원자력 이런 또 나머지 섹터들까지도 쫙쫙 같이 반응을 해주는데 돌아가야죠. 이게 지금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저희 함께 가고 계신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뵙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계좌도 한번 또 레벨업 풀적 하시기를 정말 기원드리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또 다음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정만 관련된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다보스 포럼입니다. 여기서 세계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이 23일까지 열립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뭐 일단 첫 번째 지정학적 관련된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이번에 여기서 잘하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로우 전쟁과 관련된 쪽에서 트럼프의 중재 아래 약간 합의를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휴전 또는 정전 이런 쪽에서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갔는데 조금 뭐가 아직 뒤틀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깜짝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좀 우크라이나 제안한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좀 약간 EU가 지금 미국하고 좀 약간 배척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양보해라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린란드 문제가 결쳐 있다 보니까 역시나 진행 중, 이런 쪽으로 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경제 속선을 쭉 나오는 내용들 한번 좀 보시면서 그 중에서 또 엔비디아가 또 참석합니다.
또 엔비디아가 무슨 JP 모건 헬스케어도 가다가 이제는 또 다보스 포럼까지 가서 열심히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쪽에서 지금 팔란티어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약간 기업 쪽에서 AI 관련된 쪽에서 입장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의 내용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같은 경우도 어떤 시장의 여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 외에 좀 다른 변화,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한 거나 아니면 조금 좀 비틀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와 화두에 오르겠죠. 그런 거 가지고는 일단 지켜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지표들 쭉 나옵니다. 4분기 GDP, 소매, 판매, 산업생산 요거 체크해야겠죠.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또 실업률 뭐 이런 것들 블라블라 나올 텐데, 산업생산 여전히 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휴일이 마틴 루터 킹데이로 미국이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끝났고, 그럼 월요일날 아무 이제 미국 영향권들 없고, 화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월요일날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화요일날까지는 그래도 국내 모멘텀으로 쭉쭉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지금 달궈진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계속 또 시장은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요즘은 딱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300 지금 분위기 50원대 이상으로는 거의 반응이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서 좀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는데, 이런 쪽은 기관들이 저희의 열광적인 기대감, 기관 같은 경우는 ETF, 그리고 거기다가 펀드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이제 주식 나도 하고 싶긴 한데 직접 매매는 좀 어렵고 ETF로 매매하자. ETF 매매가 10배가 늘었대요. 그리고 설정 금액도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가자. 너무 개별 종목 변동성보다는 이런 것들 하자. 이쪽에 자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 이력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지금 외국인들 팔아라. 오케이, 내가 다 사겠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계속 자금들이 보강돼서 이제 시중 자금들, 특히 이제 유휴 자금들,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냥 나는 그 은행권 있던, 그리고 또 금융권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이걸 이제 유도하는 모습들이겠죠. 이걸 바라보면서 정부는 그냥 가만히 이럴 때 잘한다 이거만 하고 있겠습니까? 또 몰아치겠죠.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3차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계속 또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은 어디 보자. 그러면 또 이제 지주사 상법 개정의 핵심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된 쪽들을 바로 연결시킨다. 그러면 지주사 관련된 쪽들 또 금융주인데 은행주들도 싸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쌉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행 뭐 보험,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강한데, 그래도 고르라 하게 되면 지주사 증권 정도, 특히 증권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신고가를 강하게 못 돌파했던 쪽들의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증권주는 하나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실적 발표가 슬슬 다가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의 LPR 금리 결정, 이거는 이제 아직은 미국이 금리가 인하가 돼야 따라 내릴 거기 때문에 아직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20일 날 트럼프 관세 관련된 판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한 15일 날 얘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돼요. 그냥 나오면 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 발표 뭐 3M 정도는 그래도 산업재이다 보니까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그리고 또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 이것도 보긴 봐야겠죠. 근데 미국의 수요는 아직까지 소비 심리가 확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객 수요는 그렇게 기대를 할까? 이게 또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내용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21일 아니면은 23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얘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날은 엔비디아 또 하죠. 그러니까 21일 날 발표되는 얘기하는 다보스 포럼도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먼저 발표합니다. 기대감 높아질 겁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23일이 삼성전기, 요건 이번 주에는 요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STS 이것도 삼성 쪽의 SI IT 업체인데 라고 해서 요게 또 좀 부각을 받는지 이것도 보셔야겠죠. 근데 나쁘진 않은 게 어차피 삼성전자가 투자할까, 어차피 그룹사들이 다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2일은 GDP 성장률 발표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대가 먹고 미국은 생각보다 성장률 세게 나온다.
미국도 그러니까 수정치긴 하지만 세계 여전히 된다. 그러면 미국 입장으로는 금리가 내릴 이유가 전혀 없네. 이렇게 바라보겠죠.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개인소득 소비지출 PC 가격지수 10월 11일 겁니다. 늦은 거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일단은 체크를 해 가기 두 개 한꺼번에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겠죠. 물가가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느냐 이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월말에 가는 이제 본격적인 12월 PC 가지고도 시장 많이 관찰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곧 인텔 또 실적 발표 나오고 있고 알코아 정도 원자재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거 G 에어로스페이스 요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티튜브 서지컬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모비라이는 요즘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볼 여유가 좀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또 BOJ 통화정책회의가 이어지는데 이쪽 가지고는 일단 뭐 크게 기대는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은 올해 한 번, 일본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 번 정도까지는 할 것 같은데 뭐 당장 1월부터 올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다. 근데 재정 정책의 강화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그런 정도까지 보면서 이번 주는 실적 발표 이제 들어온다. 그리고 또 주요한 경제 지표 중국과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정도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나오는 파장이나 흐름들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네, 그렇게 보고요.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봤었을 때 중요한 내용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가 발전소 비용 부담을 해라. 전기료가 너무 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는 이제 어떤 정부 주도화에 이런 거는 너무 어렵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부족한 데이터 센터 전력들은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지보노바, 블룸에너지랑 같은 에너지 업체들 급증했고 그리고 독립 에너지 업체 독립발전사 IPP라고 그러죠. 이쪽은 하락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요금제 상한을 두기 시작해요. 니네가 하고 만약에 그 발전소가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요금 막 너희가 올리지 마라 라는 쪽에 대한 압박들이죠. 이것도 트럼프식 미국의 사회주의 소셜 어쩌고저쩌고에 이거 이게 조금 더 가동이 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압박이 나오죠.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에 대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 점점점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면은 지금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이나 진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를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쪽들은 당연히 좀 빅테크가 비용이 부담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역시나 패권을 위해선 계속하겠다. 뭐 우리가 돈이 없냐? AI 패권을 위한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쪽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쪽들. 근데 첫째 신재생은 지금 미국에서 그냥 키우고 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할 거면 화석연료 쪽들이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빼고는 나머지는 약간 또 확대되는 건 좀 어렵겠다라는 쪽에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는 회복 이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끌어가는 한국의 캐파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지 말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면 태양광 정도만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원자력이죠. 원자력은 이래저래 아주 호기를 맞았네요. 그래서 계속 원자력 쪽 그러니까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이 메탈을 비롯해서 그래도 쭉 관련된 쪽에서 에너지 자기가 자립 계획이나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쪽의 계획들을 쭉 보게 되면 여기서 3분의 2가 다 원자력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 관련된 쪽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원자력은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종목 확산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체크하면서 따라 붙을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SOFC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쪽에서 이것도 미국은 블룸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또 가장 빠르게 청정 에너지 끌어낼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죠. 우리도 두산 퓨얼셀 중심으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버만이 더 수주받은 게 다 2월이 됐어요. 올해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버만도 한번 실적만 가이드라인 확인되게 되면 탄력받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보면서 작은 종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습니까? 또 LNG 복합화력 발전도 그냥 빡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역시나 커지고 있구나 라는 쪽들은 계속 또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시장의 주요 트렌드다. 이걸로 끝일까요? 노노노. 전력 설비, 전력 설비 또 전선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모든 에너지가 커져라 그리고 발전해라. 그럼 거기 들어가는 우리는 더 기회다 라는 쪽에서 물론
원가 비용 부담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전력 전리다 보니까 굴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뭐 백금, 은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전도성 물증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가 더 높아졌어요. 이걸 얼만큼 잘 커버할 수 있겠느냐. 쇼티지 국면 쪽에서는 그냥 아유 이거 하다 보니까 원가 이렇게 올랐어요. 받아주실 거죠? 네, 너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러겠습니까? 아유, 네,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아유 그냥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기나 잘 맞춰주세요. 이것만 할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이상 없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조 쪽으로 계속 또 확인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거기까지 보고 예, 또 두 번째, 네, 일단 덴마크 유럽 주요국에서 그린란드에 파병을 시작을 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저희 유럽이 미국과 동맹국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금 예, 많이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겠다, 우리가 알아서 커버하겠다, 방역에 우리가 1조 달러에서 1조 5조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유럽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그런데 파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가 그럼 예전만큼은 다 갖춰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 방위비 관련된 쪽에서 열심히 또 찾아야 될 텐데 막상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조금 시간 걸릴 줄 알고 좀 늦춰지면서 봤더니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동맹이라고 하는 쪽에서 자꾸 뒤통수를 빡 치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또 러시아는 또 계속 호시탐탐 이런 상황들인데 좀 속도를 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과정 쪽에서 부족하다 싶으면은 일단 그래도 또 한국이 기회가 더 올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도 직접적으로 유럽에 이제 납품하는 이런 과정적으로 나토 국가 쪽이죠. 나토 국가 동유럽이 아니라 이 서유럽 쪽까지도 혹시나 이제 손을 열어준다. 아마 가장 지금 봐서는 스페인이 조금 더 우위한 쪽으로 지금 손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더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쪽에서 종목들이 약간 고점에서 좀 정체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또 단기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렸는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추세 흐름들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자꾸 서학개미 그쪽으로 돈 넣고 있는데 봐라 미국 주식 재미없고 한국 주식이 이렇게 세다 그러면은 돌아와라. 너희들 약간 레버리지가 부족해? 오케이. 3배 레버리지 ETF 국내 허용 검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약간 흔들리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3배 레버리지 뭐 아니라 3배 인버스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곧버스가 아니라 3버스 예, 곧버스가 아니라 세곧버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줘야 균형이 맞춘 거죠. 이건 안 나오고 이것만 올라간다 그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레버리지 큰 거는 추세에 따라야 됩니다. 이 정도면 많이 왔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자네 주가 빠질 거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훅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 이거 걸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건요. 추세 어느 정도쯤 가서 그 다음에 차라리 그냥 그러면 추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리고 거기서 좀 이제 고점에서 좀 신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많이 올랐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이런저런 생각적으로 계속 또 우리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고요. 요거 슬슬 이쪽도 이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 때 제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하우스 이쪽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운드리가 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원래 디자인하우스가 움직이다가 거기서 밖에서 얘네들이 물건을 물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고 들어왔습니다. 잘했죠? 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 삼성이 아직까지는 그동안에는 뭐 수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변화가 들어오면서 잘했어요 라고 하게 되게 되면 변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 얘기도 한번 들었었죠. 지난주 그 파워 시황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실적도 그렇고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돌아서는 폭이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븐파이브도 이제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삼성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 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쪽에 대한 관련 영역들이 높은 것들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광통신 이쪽에 대해서 영역이 넓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시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게 이제 가장 먼저 관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는 삼성이 파운드리로 인해서 지금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국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디자인하우스도 일단 슬슬 또 이제 관심 있게는 또 흐름들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음 뉴스. 아마존이 납품 단가를 최대 30%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출 기업의 불통, 특히 소비주.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올렸다가 거기다가 오히려 지금 납품 단가를 오히려 올린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과 그들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입점 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요거 조금 좀 그런 뉴스죠. 소비주가 만만치는 않구나. 쪽들은 계속 이래저래 뭐 K푸드가 두 번 들어갔네요. K뷰티겠죠. 이런 쪽들 마진 감소에 대한 압박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고 말입니다. 요거 한번 보겠죠. 실적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일단 4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서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미국 기업들도 나오는데 솔직히 기대감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럴 거고 아직 기대감 크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나갈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쪽에선 삼성전기 볼까요? 삼성전기 2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28일 다음 주가 이제 더 중요하죠.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이것도 완전히 지금 탈바퀴한 걸로 그 정유업종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걸로 보여주고 있고 29일이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동일시에 실적 발표와 같이 해요.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맞춰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또 LG에너지 솔루션 변화 얘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천전지와 그리고 또 반도체 쪽이 다 핵심이죠. 30일날은 LG전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때가 가장 또 월말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보시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빵빵빵 다 떠 있습니다. 대부분 30% 이상씩 뭐 중요한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분기 영업이익 별로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다 알고 있어. 1분기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 올해에 대한 전망치의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좀 창창한 투자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4분기는 보통 국내 기업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 잘했으면은 실적 많이 나왔네 그러면 보너스도 주고 하고 좀 털어버리는 영향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대한 전망치가 그냥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분위기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실적 관련된 내용들도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나왔던 미국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같이 지난주 강했던 얘기를 보게 되면 원자력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쪽에서 이것도 잘못 썼네요. 이 신세계가 왜 들어와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원자력 쪽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현대건설 이것도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이제 알테오젠 쪽의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도지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런 쪽에서 바이오주가 이제 살아나면서 코스피 5천인데 코스닥도 1000스닥은 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게 되면 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쪽들로 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미용기기입니다. 미용기기 쪽들도 지금 보게 되면 역대 최대 소비 실적 하면서 기대감 높은데 이럴 때는 그냥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좀 쳐졌던 거 돌아가나 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돼야겠죠. 그리고 또 1월달 이제 수출 동향도 많이 볼 거고 그런 쪽에서 월초가 그러니까 20일 가게 되면 또 수출 동향 나오겠죠. 이건 또 많이 볼 테니까 거기 이상 없다 그러면 소비주도 움직이겠죠. 근데 앞서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도 그렇지만 소비 심리 압박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관세 때문에 가격 부담이 다 압박돼 있기 때문에 이거 나 몰라 네가 책임져 라고 하면서 단가 압박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좀 슬슬 압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부담이긴 부담이죠. 그래서 소비 쪽들은 일단 실적 흐름들을 보고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겠다. 좀 늦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고 미국은 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늦다라는 쪽들이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것들도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서 일단 숨가쁘게 달려왔던 시장의 동향들은 잠깐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쉬는 게 예전처럼 조정폭이 크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일단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좀 더 확장하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이번 주도 계속 그런 거를 확인해 가면서 섹터에 대한 보강들 해 가시면서
어제 파워수급이나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시게 되면 섹터들이 조금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쪽으로 일단 레벨업 시도되는 과정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마치겠고요. 이번 주도 안전운전 그리고 화이팅, 그리고 또 좋은 시장에서 5,000포인트를 찍을지 모르는 역사적인 시장에서 잘 깃발을 휘날리면서 멋진 수익률 보여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건 너무 여러분들의 사랑 뜨겁게 받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7시 반에 파워시황을 계속 또 시청해 주신다면 계좌 뿜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